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연말 12월 달에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했었고 이번 25개 지역이 올해 말에 이제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빠른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올해 선정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투자를 또 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자료를 처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살펴보시기에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서울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오래되어 있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은 굉장히 높으나 심의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구역 지정이라든가 규제 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내가 정말 좋은 지역에 갈 수 없다면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뭐 30년,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결과물은 좀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접목시켜서 서울시의 그런 사업 추진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가 아닌 민간의 주체로서 공공이 같이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비 계획이 세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와 함께 더불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인가를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 인가의 그런 심의의 간소화들 그리고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 가이드 그리고 또한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한 심의 과정을 축소시키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속통합기획이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와 주민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노후되어 있는 주택의 그런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에 가장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의 기준의 완화들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층고 제한을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35층까지의 규제가 아닌 그 이상 50층까지의 그런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일괄적인 층고 제한이 아닌 층수 제한이 아닌 탄력적인 그런 층수 제한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7층 규제들을 이제 완화시키고 규제를 풀면서 최고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이제 선정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발들을 이뤄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역세권 지역들은 이제 저밀 저이용을 했었던 지역들 300%까지 제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역세권이 상업시설과 복합시설들 그리고 또한 주거 업무가 같이 함께 복합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70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라는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은 앞으로 더욱더 고밀도의 그런 복합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슬럼화되어 있었던 규제 지역들, 실질적으로 경관지구라든가 전용 주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층수의 제한, 건폐율의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심했었는데 그런 규제 지역들도 같이 함께 정비를 하면서 건폐율을 늘리고 층수를 올리는 방향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계획의 그런 기준 완화 중에서도 이제 공공채납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도로시설과 녹지로서만 이제 이루어졌었던 공공시설들이 앞으로는 입체적인 도시로서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겠죠. 공원의 뭐 지하부라든가 도로의 지상부가 같이 함께 연결 통로로서 구성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도심적인 부분에서 입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공공시설의 지원 사업들도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도로와 뭐 이런 공원들이 아닌 거기에 플러스적인 부분으로 뭔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주차장까지의 그런 협소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함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었었던 오래 걸리는 기간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 과정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기간을 동시 수립을 통해서 조금 단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축소시켜서 특별분과를 이제 수립시키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단계적인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키는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건축심의위원회와 교통심의 그리고 환경심의가 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서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의 혼선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구성을 시키면서 실질적인 통합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구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전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그동안에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 통합 계획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한 이런 조금 더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기간 심의의 그런 단축들로 인해서 무려 3년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의 3년이 진행이 되고 또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들부터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필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사업 승인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단계적인 부분에서의 동의율을 올리는데 조금 더 원활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신통의 그런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을 때는 전반적인 기간들이 절반가량 단축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10년 걸리던 재개발 사업이 5년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4개 구역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 사업으로 지난 7월 달에 선정이 되면서 빠른 이제 입주민과의 그런 협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참여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사업들, 도심복합개발 사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이 주가 돼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진행이 된다는 점. 하지만 공공참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라는 타이틀로서 이제 LH와 SH가 주가 되고 주민이 이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강남권에서도 압구정을 비롯한 10만포라든가 이런 지역들 굉장히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재건축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들의 반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에는요, 기존과의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죠. 복잡한 절차라든가 사업이 장기화됐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을 정비사업의 보완책으로서 나왔고요. 그리고 설계라든가 계획, 심의 등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 9월 달, 10월 달에 이제 10월 23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엄청난 흥행을 또 펼쳤죠. 그래서 무려 102군데가 사업지가 신청을 했고 이번 1차에서 이제 한 70군데 정도가 선별이 됐고요. 12월 말에 이제 신통 첫 개발 후보지 25개 곳, 즉 2만 6천여 호 정도가 이제 선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구성이 되고 이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그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한 또는 이런 방법들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번 1차 공모에서 뭐 탈락이 됐다고 후회하실 거나 뭐 또는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이후에 진행되는 지역들에 대한 선점 투자 꼭 유념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